네,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그 텀블벅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는 그 온라인상에 회의록을 공유를 해서 안건도 등록하고 함께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 드릴게요. 네, 화면 공유된 거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시그 텀블벅 미팅 노트이고요. 그룹에 가입만 하시면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회의 위치로 가서요. 네, 여기를 보시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의 성함 남겨주시면 되는데 현재 3분은 저 포함해서 3명은 이제 성함을 다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지사항입니다. 네, 우선 그 텀블벅 건이고요. 텀블벅 리퍼지토리는 지금 버전 0.3.6 프리 릴리스를 찍어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릴리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릴리스는 정식 릴리스는 아니고 개발을 위해서 임시로 이제 찍어두는 릴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프리 릴리스를 활용해서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나 클라우드 바리스타 프레임워크나 연동을 하고 연동 테스트를 할 때 이 버전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개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버전은 이제 스파이더의 0.3.8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의 0.3.3 이렇게 이제 연동 테스트가 완료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 간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씩 버전을 서로 올려가면서 연동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텀블벅 리포를 보니까 이제 1000개의 커미트를 이제 돌파를 했더라고요. 뭐 커미트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다 고생한 흔적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텀블벅은 특히 이제 로그 메시지 관리도 조금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의미 있는 커밋들로 1000건을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PR 개수는 한 300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PR당 평균 한 2개 정도의 커밋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는 머지 커밋이겠죠? 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또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고 계시는 서준님의 리뷰 잘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항은 저희가 카페 모카 릴리스가 맞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이제 반년을 주기로 보통 릴리스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행사가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네, 6월에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텀블벅이나 아마 다른 지금 라바나 오퍼레이터 또는 API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아마 버전을 0.4 버전으로 아마 올리시게 될 거예요. 네, 혹시 제가 한 3개 정도만 공지사항으로 공유를 해드렸고요. 다른 공지사항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브릿지나 라바 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있으시면 공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공지할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안건 및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및 PR 검토 건이고요. 제가 텀블벅 리포에 있는 이슈랑 풀
PR에 대한 링크만 이렇게 놔뒀고 폴 리퀘스트는 현재는 오픈된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슈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23건이 아직 오픈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가능한 처리할 만한 것들을 이제 다니면서 하나씩 처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아직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지정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될 만한 이슈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혹시 스파이더 API를 랩핑하는 거 관련해서 네. 논의가 뒤에 있을 예정인가요? 오늘 회의에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거 한번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요거 제가 올린 이슈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취지는 이제 지금 스파이더가 있고 텀블벅이 있고 둘이 이제 통신하면서 뭘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스파이더에게 요청하는 것 따로 텀블벅에게 요청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텀블벅의 필수적인 정보들이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파이더한테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텀블벅이 되게 무의미하게 여기다가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 이제 싱크를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파이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드라이버들을 유니파이하는 목적을 이제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아이디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이제 지금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이슈가 생겼고, 뭐 그런 류의 API가 사실 많이 없는데 그거가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텀블벅은 매니지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API는 각자가 나와 있으면 되긴 한데, 이제 텀블벅은 사실 사용자 전면에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 레이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쓴다라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일들만 처리를 잘 해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클라우드 드라이버 등록 말고 뭐 커넥션 컨피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스파이더의 클라우드 및 리전을 등록하기 위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쪽에서 수용해서 이쪽에서 먼저 콜을 받고 내부적으로 스파이더를 콜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취지였고, 네, 이게 뭐 또 링크가 있네요. 그 위에 9 replies 저거 마우스 커서 조금씩 아니요, 그 스크롤 말고 네, 예, 거기 9 replies 중간에 딱 중간에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일단은 SSH 커맨드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레이디버그도 그 스파이더에 있던 SSH 하는 그 모듈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땡겨서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오해가 있었죠. 이 API 콜로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요거는 텀블벅이 마찬가지로 이걸 수행해가지고 API로 내놨기 때문에 텀블벅을 쓰는 게 아마 적합할 것 같거든요. 이제 요것도 연장선에 있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요런 커넥션 컨피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도 지금 레이디버그에서도 텀블벅을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를 올렸었고, 이제 지금 김병섭님께서 스파이더를 리딩하고 계신 김병섭님께서 이게 API가 바뀌는 거면은 추진 전에 좀 사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추가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백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텀블벅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MCIS가 서비스라고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가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데 스파이더를 통해서 등록된 클라우드 및 드라이브 그 리전이 있어요. 그거를 텀블벅이 그냥 임의로 알고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위에서 요청 온 것만.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정보를 누가 지웠어요. 스파이더 API를 통해서 지웠어요. 그러면 텀블벅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애들이 싹 다 제어가 안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API들을 좀 얹을까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연장선에서 보았던 것들이 이제 텀블벅이 현재 그 클라우드 및 리전이 등록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그 안에 리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로케이션 기반으로 뭘 하고 할 때 그걸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텀블벅이 그 정보를 직접 관리를 하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스파이더에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3만 건씩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되게 부적절한 인터랙션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3만 건씩 바로 스파이더한테 요청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요청 디나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 공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해는 잘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 50%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케이스토리를 현재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예, 쭉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분명히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네, 지금 그 프레임워크마다 그냥 플랫하게 API들을 이렇게 좀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API들이 나와 있고, 텀블벅은 MCIR, MCIS 이런 이제 서비스 단위로 제어하는 API 위주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얘네들은 아예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 쪽에 딴 데서 막 요청이 들어온 거를 얘가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의미 없는 정보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보여지기로는 레이어링이 돼서 아마 텀블벅이 위로 올라가고 스파이더가 아래로 들어와 가지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형태가 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적절한 뭐 통신들이 의미 없는 통신들이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또 텀블벅 아예 다 떼버리고 스파이더만 있다고 하면은 원래 내시던 API를 그냥 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텀블벅은 텀블벅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가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지면 안 되고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은 텀블벅이 그 정보를 항상 쥐고 있으면서 처음 쥐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어가 이제 까다로운 상태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스파이더 내에 있는 그 기능을 이제 떼서 멀티레이어 방식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현재 인터랙션을 하는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제 이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모르고 있어서 너무 좀 추상적으로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이게 예,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스크립트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은 스크립트들 중에서 다 이제 텀블벅 API를 콜하는 스크립트들이거든요. 근데 네, 요전에 이제 스파이더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하는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스파이더를 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텀블벅에 뭐를 하려면은 항상 스파이더에다가 뭘 집어 넣어 줘야 되는 거죠. 아, 네네네. 요런 상태이고, 요런 류의 정보들은 이제 레지스터 클라우드라고 이제 텀블벅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모아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파이더에 대해서 뭐를 콜하는지를 보면은 그 스파이더의 클라우드 드라이버 등록이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크리덴셜 정보, 클라우드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의 계정 정보 넣는 부분, 그럼 이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환경 직전까지 가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에 리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전을 이제 일일이 등록하는 단계 음, 하고, 이제 그렇게 클라우드랑 리전이 등록되고 나면은 그 클라우드랑 리전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스파이더에서는 커넥션 컨피그라고 부르고 있는 그 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크게는 4개로 API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스파이더 API를 이제 직접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스크립트로 하면은 이 순서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스파이더 거 만들고 그다음에 텀블벅 거 실행한다. 이제 이거는 스크립트 상으로 하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웹툴만 봐도 텀블벅, 스파이더, 텀블벅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 있고, 지금 각자 위에서 알고 컨텍스트를 알고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 일들을 쭈루룩 다 해버릴 수가 있는데, 어, 요 UI 측면에서는 이 일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제대로 안 되겠죠? 네, 여기 썼던 정보를 잘못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만들어 놨고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작업을 MCIS 텀블벅까지 다 해놨는데 이걸 지우실 수도 있죠. 이걸 만약에 텀블벅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못 지우게 할 거예요. 네. 분명히 연계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못 지우게 하지만은 현재는 위에서 지우면은 지워지고 텀블벅은 바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은 이 디펜던시가 있는 얘기들은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작점이 여기가 돼야겠다. 시작점을 이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관련된 API가 몇 개 여기가 뭐 랩핑이라고 표현해서 인제 저렇게 반응하신 거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걸 네, 레이디벅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네네네. 지금 클러스터 생성, 그러니까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당연히 MCIS, 텀블벅이 만들어진 MCIS가 필요하고, 이제 네, 그거를 MCIS를 따로 만들고 그걸 정보를 조회에다가 위에서 다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안 하시고 계시고, 현재는 이 안에서 텀블벅 API를 콜해 가지고 클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네, MCIS 만들 클러스터. 네, 이거가 지금 여기서도 유사하게 인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만약에 레이디벅도 인제 지금은 요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다 각자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분명히 또 매니지먼트 이슈가 생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인제 고런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아, 마이크가 꺼져 마이크, 있어요. 혹시 나중에 레이디벅을 주로 쓰고 스파이더랑 텀블벅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레이디벅도 이 스파이더 객체랑을 관리하는 기능을 레이디벅에도 넣어야 될 일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레이어링의 개념으로 아까 김윤건 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유사할 수 있는데, 레이어링의 개념으로 보면은 텀블벅이 MCI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스파이더의 일부 API들을 활용해서 다른 API를 이제 내주는 상황이 되면은 레이디벅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를 모르고 텀블벅에 있는 것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디벅에서 뭐 MCKS라고 하는 서비스라고는 거 하실 때는 MCKS API가 사실은 따로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 거죠. 지금은 프레임워크마다 플랫한 API를 그냥 꺼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서비스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플랫한 API들은 사실 상관이 없이 필요한 것들만 위로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 이제 스파이더를 모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단 이제 그 애매한 API 하나가 드라이버 등록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그 스크립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4개의 스파이더 API를 지금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텀블벅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 넣어야 되는 게, 나머지는 텀블벅이 관리하는 게 적합해 보이는 정보인데, 여기에 지금 스파이더의 드라이버를 등록하는 API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텀블벅이 관리하는 게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API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자체는 사실 텀블벅에 신경 써야 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느끼기에는 환경 세팅 정도인데 이게 API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시스템상에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버 등록하는 거고 크레덴셜 등록하는 거를 원격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환경 설정 차원에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도 사실은 방법일 것 같고, 현재는 이제 API로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두 개만큼은 환경 설정이기 때문에 텀블벅이 꼭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리전 등록이나 커넥션 컴피그 뭐 이런 거는 좀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정보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이게 이번에 저도 스파이더랑 텀블벅을 도와주셔가지고 쭉 해봤지만, 원래 스파이더에서 이미 그런 정보들이 다 셋업이 끝난 상태에서 텀블벅이 떠서 이용하는 그런 형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텀블벅에서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스파이더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정보, 드라이버랑 크리덴셜 정보가 이미 셋업이 끝난 상태에서 왠지 텀블벅이 이용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텀블벅 서비스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사실 텀블벅을 띄울 때 당시에 네, 텀블벅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당연히 스파이더의 환경 설정하는 부분까지 이제 커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거 스크립트로 밑바닥에서 작업하는 것들, 그것도 텀블벅 시스템이 뜰 때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네, 라고 사실은 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 플랫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자들이 하는 것이다 로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쓰기가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 복잡하구나라고 이제 자꾸 느낄 것 같기는 해요. 스파이더도 알아야 네, 되고 텀블벅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설정인데 다이나믹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좀 나와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텀블벅 입장에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만 조금 리졸브를 하려고 하면은 커넥션 컴피그 같은 거를 생성하는 그 정도 API는 텀블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낫겠다 겁니다. 네, 요건 일단은 이렇게 공유만 해드리고요. 한번 네, 기회가 되시면 또 고민도 해보시고, 이건 자료를 조금 모아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근거를 한번 저도 찾아보고 그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현재 문제가 가장 컸던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의미 없이 지금 조회해야 되는 정보들 이거를 제가 이제 뭐 10,000건까지는 아닌데 몇천 건 정도를 하면은 이제 스파이더가 디나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딜레이를 줘가지고 하기도 시스템 퍼포먼스가 되게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뒤로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거를 숫자를 일부러 줄여가지고 몇 개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텀블벅이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조회를 하는 거니까 이미 조회된 자료는 추가로 조회하지 않는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 있으나 사실 되게 번잡하고 지저분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애시당초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하는 거면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서준님 혹시 의견이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요 이슈 한번 검토를 하다가 조금 상세하게 얘기가 나왔고요. 혹시 이거 이외에 또 한번 짚어봐야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바로 밑에 이슈인데요. 디나이 롱 있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는 저기 막 그러니까 이제 딜리미터 삭제 가능이라고 쓰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스파이더에서 딜리미터 붙여요. 그것도 너무 길어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고 네. 이게 이것도 이제 좀, 네. 간단하게 상황을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리전들을 죄다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이제 그 GCP의 경우에는 이제 GCP가 관리하는 오브젝트의 명칭에 대한 길이 제한이 있어요. 아마 33자인가? 네, 네, 33자, 30이 아니고 63개가 이제 맥시멈인데 우리가 이제 뭐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립트 구성을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요거를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막아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파이더도 못 막고 있고, 이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나 시스템을 안 막아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벅도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에러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파이더 쪽에도 공유가 되어 있고요.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더가 이제 텀블벅이 요청한 아이디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뭐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때 이제 중간에 델리미터라고 하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있어서 이제 CSP 콘솔상에서 보면은 저 델리미터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델리미터는 그냥 이렇게 짝대기여야 되는데 이제 요거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그 글자 수 자체는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조금 이제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고 아마 줄이는 작업을 1차적으로는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이제 여기에 텀블벅에도 그대로 이제 댕글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뭐 논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거 혹시 이제 텀블벅 차원에서 제한을 미리 걸어야 된다, API 차원에서 미리 제한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발제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뭐 일단 스파이더 쪽을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쪽에서 보시고요. 아마 저희도 의견을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처리는 해주실 텐데 저희도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위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텀블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뭐 수정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 생성하는 VM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키값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넣어서 키값을 생성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어, 생각보다 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아이디의 역할 이상의 뭔가 정보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단은 네, 네, 그 텀블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 텀블벅은 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유니크한 아이디예요. 네, VM이건 뭐건 간에 다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키다 보니까 중간에 요 항목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거는 MCIS다, 이거는 VM이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키 스트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하나의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해하기가 이제 힘들 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개별로 쪼개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NS 네임스페이스 아이디는 뭐고, MCIS 아이디는 뭐고, VM 아이디는 뭡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이게 텀블벅의 현황이고, 텀블벅은 스파이더한테 이제 VM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VM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해요. 네, 근데 스파이더가 이제 그거를 바로 그 아이디로 쓰시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마다 또 상황이 뭐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아이디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가 요청을 하는 네, 네, 형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텀블벅이 요청한 아이디하고 실제 CSP에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 또는 네임 또는 태그예요.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시스템이 관리하는 아이디하고 사용자가 보는 네임하고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있어서 좀 다를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텀블벅에서는 그 VM 오브젝트를 확인을 했을 때 그 CSP 네이티브 아이디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실제로 이쪽에 네이밍 되는 것을 이로 가져와 가지고 부가 정보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텀블벅 스파이더가 너무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사용자가 CSP 콘솔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텀블벅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디로만 잘 하시면 이제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혹시 이제 확인을 위해서는 이거 까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네, 아이디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왜 API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 서지훈님께서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디들이 서로 지금 다르잖아요. 텀블벅이 관리하는 거, 뭐 스파이더 관리하는 거, 그리고 CSP가 네이티브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가 이제 다 다를 수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서로가 혹시 문제에 의해서건 아니면 각자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뭘 만드셨건 그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텀블벅은 텀블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 관리한다가 이제 대원칙인 거고, 근데 중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인스펙트 리소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지우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요거를 이제 해보면은 보시면 텀블벅에 있는 리소스, 스파이더에 있는 리소스, CSP에 있는 리소스를 리소스 타입별로 그리고 커넥션 네임,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와 리전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커넥션 컨피그라고 하고 지금 네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타입으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와서 이제 텀블벅이 관리하고 있는 거, 매칭된 스파이더, 매칭된 CSP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란 상태이고, 텀블벅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스파이더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텀블벅은 하나밖에 없는데 스파이더가 여러 개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뭔가 처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스파이더를 통해서 바깥에서 이제 찔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CSP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CSP는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VPC 같은 경우에는 CSP에 디폴트로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걔가 이제 뜰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고 말고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있는 게 정상이고,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면은 이제 유사한 게 이제 CSP에도 이제 박혀 있을 거죠. 근데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는 스파이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막 많이 댕글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 같이 개발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설명이 잘 됐나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나눴고 요거에 얘기를 좀 나눴다가 리소스 알기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슈에서 또 더 다뤄야 될 건이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은 이제 제가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텀블벅에서 그 테스트 스크립트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스크립트 위치가 이제 변경이 돼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네, 위치는 이제 테스트 소스 코드에 테스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안으로 이제 다 이동을 해갔어요. 이 기존에는 소스 코드 아니고 그 바깥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이걸 했었고요. 네,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요 테스트 클라이언트 테스트 CLI를 넣어서 지금 있는 스크립트도 뭐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안에는 분명히 소스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쪽으로 이동을 시켜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관련 사항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이제 이런 스크립트 관련해서도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 올라가 있고 이제 활용 방법이 조금 달라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리듬이나 이런 것들 중심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이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그 텀블벅의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조금씩 추가되고 있어서 뭐 현황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AI 유스 케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봤고요. 그 화상AI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 이제 G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텀블벅에서 이제 MCIS를 만들고 그 MCIS 위에서 그 GC 설치를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 화상의 프로그램인데 저만 들어와서 캡처를 이렇게 해뒀습니다. 혹시 그 GC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뭐 써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GC를 할 때 보니까 그 서티피케이트 때문에 이제 DNS를 발급해서 IP랑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쓰다 보니까 뭐 VM이 죽었다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새로 생성한다거나 했을 때 계속해서 동적인 IP가 할당이 보통 되거든요. 우리가 고정 IP를 박아놓는 상황이 아니면. 그래서 이게 동적으로 올라오니까 DNS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레코드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는 AWS 라우터 53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웹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좀 귀찮아서 그거를 AWS의 CLI를 써서 DNS 설정 자동화하는 코드도 스크립트도 이렇게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이 지금 GC라고 하는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텀블벅을 통해서 클라우드 위에 좀 쉽게 올리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추가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Ansible 연동하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 이제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텀블벅이 이제 MCIS를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여러 대의 서버들을 만들어 놓고 뭘 하는가를 보면은 뭐 우리가 Ansible이라든지 뭐 셰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나 아니면 인프라 세팅, 컨피규레이션,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툴들이 좀 제법 옛날부터 성숙해져 있어서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텀블벅 가지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이종의 클라우드에서 나온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앤서블로 돌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앤서블 세팅을 바로 자동으로 해주는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는 요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MCIS를 이제 한번 생성을 하고 나서 뭐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Ansible environment를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Ansible이 필요로 하는 파일들을 생성을 해줘요. 그 주로 이제 그 Ansible이 쓸 호스트 파일이거든요. 이 호스트 파일은 뭐냐면은 Ansible 서버라고 하는 애가 이제 명령을 내릴 원격지 대상들을 이제 호스트라고 불러요. 그 호스트에 대한 주소 그리고 뭐 패스워드든 시큐리티 키든 유저네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박혀야 되고 그거가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MCIS를 만들면 사실 다 새롭거든요. 만들 때마다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N서버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시면은 또 이제 가능한 스크립트 돌리고 나면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실행시키시기만 하면은 Ansible 예제를 바로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여기에 hello world.yaml이 있는데
이 YAML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YAML은 헬로 월드 찍어주는 각 등록되어 있는 호스트, 그러니까 MCIS에 들어있는 VM들한테 헬로 월드라고 찍어줘라고 병렬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바로 확인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헬로 월드 이제 말고 또 다양한 앤서블의 플레이북이라고 합니다. 그 수행할 동작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 그거를 이제 애들은 이제 앤서블 플레이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야물 형태로 저장을 해요. 이제 그거를 지금 공개되어 있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커맨드만 바꿔가지고 쓰시면 아마 동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앤서블 갤럭시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얘들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플레이북은 아니고 또 앤서블의 개념이 뭐 콜렉션, 롤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뭐 필요한 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리드미 같은 거 사실 따라서 해야 돼요. 요거를 하면은 이제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진 MCIS의 기존의 그 앤서블로 내리던 명령들을 이제 그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엔진엑스를 추가하는 예제는 하나 더 추가를 해뒀어요. 아까 그 갤럭시 앤서블 갤럭시에서 뭘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해뒀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리드미도 하나 넣어뒀네요. 아까 헬로 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디플로이 엔진엑스 웹서버라고 하는 야물을 하나 더 추가를 해뒀는데 이놈은 요 앤서블 갤럭시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하나 수행을 하시면은 얘가 필요한 것들 다운로드를 받아둘 거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이 플레이북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하시면은 MCIS에다가 앤서블로 구성된 엔진엑스를 바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앤서블 플레이북 명령에서 네. i 옵션을 준 다음에 뒤에다가 호스트 파일을 지정하잖아요. 네. 근데 그 호스트 파일을 여러 개 지정할 수도 있나요? 호스트 파일을 여러 개 지정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시퀀셜 풀 테스트에 대해 제가 이것저것 이제 다 밀어놨습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앤서블 오토컴프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만 가능한 앤서블 관련돼 있는 파일들을 제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서지훈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앤서블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내리고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앤서블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건데 i를 쓰면은 호스트 파일, 앤서블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자동으로 생성하는 스크립트 돌리면 이 호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스트 파일을 뒤에 여러 개 붙일 필요는 없는 게 이 호스트 파일 안에 사실 여러 개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 파일 이그젬플 한번 늘려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CIS 호스트인데 안에 보면은 VM, IP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VM 하나하나가 한 주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P, 포트, 그리고 유저네임 뒤에 이제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키 파일
VM에 접속할 수 있는 키 파일을 이제 넣어줘야 되고 뒤에 이제 옵션 추가로 넣어준 거죠. 여기 필요하시면 뒤에 옵션을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게 사실 기본 형상이 이런 거고 실제로 앤서블 호스트 파일을 구성을 할 때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구성은 하긴 해요. 제가 지금 MCIS 호스트라고 임의로 이제 적어둔 건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웹이라고 적어놓고 밑에다가 뭐 DB라고 적어놓고 다른 호스트들을 이제 또 쭈르륵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앤서블을 돌렸을 때 그 앤서블 플레이북에 웹인 경우에는 이걸 실행하고 DB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제가 그렇게는 안 해놨고 지금 헬로 월드 야무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호스트를 두 개를 지정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로컬 호스트니까 앤서블에 실행되고 있는 서버가 로컬 호스트라서 이건 그냥 자기 거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밑에 호스트라고 돼 있는데 all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웹이랑 DB랑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ll이라고 하면은 그냥 싹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먹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아마 다른 거는 안 되고 지금 MCIS 호스트라고 제가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MCIS 호스트라고 쓰시면은 그대로 동작하도록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앤서블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신다 라고 가정하면 쿠버네티스에는 마스터가 있고 또 워커들이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될 거고 그 구분하는 거는 이 호스트 파일에서 구분을 해서 이제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앤서블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복잡한 구성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기회 되면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CB 네트워크 에이전트를 아래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현재는 지금 디플로이 그 엔진엑스 이런 스크립트들을 제가 좀 이제 앞으로 보고 그거에 맞춰서 CB넷 네트워크 에이전트를 실행할 때 필요한 이제 MCIS 아이디랑 VM 아이디라고 할까요? 이게 그걸 이제 두 개를 각각 VM에다 밀어 넣으면서 설치를 하고 실행하는 요 상황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MCIS 생성하고 앤서블까지 디플로이가 끝나면 그냥 앤서블만 써도 설치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나요? 그 기존에 뭐 엔진엑스를 여러 군데 이렇게 디플로이 하시던 이제 그런 스크립트랑 앤서블로 하시는 거랑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이 과제 사항에서 맞을지 그리고 좀 현재 지금 카페모카 컨퍼런스가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떤 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조언해 주시면 그런 거를 좀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 예, 뒤 라바 쪽 연계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요 요건에 네,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같이 다뤄보면 되고요. 네, 그 질문해 주신 거는 이제 텀블벅에도 원격 커맨드가 ansi블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적합하고 효율적일지에 대한
문의. 네, 이 정도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N서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한번 제공해 본 거는요. 텀블벅에 이제 피처가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는 유스 케이스 N서브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 텀블벅으로 만든 MCIS도 기존에 쓰시던 N서브를 쓰실 수 있다 정도의 유스 케이스로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물론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에이전트 설치하시는 거는 사실은 텀블벅에 이제 MCIS에 있는 모든 VM에다가 설치, 스크립트 실행, 뭐 이런 거 네, 커맨드 실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에이전트가 뭐 컨피규레이션을 다이나믹하게 뭐 까다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텀블벅의 원격 커맨드 기능을 그냥 쓰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텀블벅에 디플로이먼트 땡땡 예시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네, 디플로이 드래곤플라이 도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냥 이 드래곤플라이 자체를 그냥 VM에다가 드래곤플라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다 동일하잖아요. 이게 뭐 프레임워크급이든 아니든 뭐든 간에 이제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게 그냥 텀블벅의 그 커맨드 기능을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CMD 기능을 쓰고 있는 거고 MCIS에다가 지금 제공된 이 커맨드를 다 실행시키도록 하는 거죠. 안에 보면은 특정 지역에 있는 스크립트를 wget 다운로드 그냥 받고 실행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사실은 동일하게 에이전트 설치 스크립트가 어디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 아마 주소만 바꿔도 아마 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혹시 추가적으로 설정할 게 있으면은 요거를 더 수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로 쭉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 정보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 참고해서 해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래곤플라이의 경우에는 이제 드래곤플라이는 좀 크니까 이제 동작 가능 여부, 헬스 체크 같은 것도 이제 코드에다 집어넣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헬스 체크 API를 가지고 헬스 체크도 하고 헬스 체크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리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텀블벅하고 추가적인 인터랙션도 이제 여기서 더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꼭 네, 알겠습니다. 엔서브를 한번 더 타고 가실 필요는 없긴 해요.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네, 이제 지금 스크립트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API로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API 상에서는 그냥 엔서블 제공해주는 API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텀블벅 API 상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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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수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서블 관련돼 있는 얘기들은 이제 좀 나눈 것 같고요. 다시 이제 11라바 지금
리딩하고 계시는 김윤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파악 및 도움 필요사항 확인이라는 주제로 적어주셨길래 간단히만 적어봤는데요. 며칠 전에 12 스파이더랑 12 텀블벅을 통해서 MCIS 생성 그리고 뭐 디플로이 등등 이제 그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서 현재 거기까지 지금 팔로우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이거 해결해 주셔서 작성했습니다. 분석을 이제 방금 전에 해주셔서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각 VM에다가 설치하는 이제 스크립트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에이전트 상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결국 이제 목적은 CP 네트워크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실행할 때 제가 이제 사실 필요한 게 MCIS ID와 현재 VM ID 정도를 키값으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API 콜을 통해서 받아올지 아니면 스크립트 상에서 어떤 다른 스크립트 상에서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는 게 있을지 정도만 파악이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MCIS 생성하고 바로 그 CB 네트워크 에이전트 디플로이하는 그 시연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사용자가 그 어느 네트워크 대역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 김병섭님께서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인터페이스랑 메커니즘을 이제 추가를 거의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바탕으로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자동으로 어느 대역을 생성해서 할당해주는 아니면 할당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방금 위에서 그 원하는 네트워크 사이더 블록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추천해주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번- 얘기하시는 이제 네트워크 사이더 블록은 이제 오버레이된 네, 오버레이 네트워크 맞습니다. 네트워크의 네, 사이더 블록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음, 보통은 저렇게 오버레이된 애들은 이제 쓰는 대역이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92.168점 네.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제약을 두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터널, 그러니까 프라이빗 IP 대역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10 대역과 172의 몇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쪽 대역 그리고 192, 168 대역 세 가지 중에서 좀 그 뒷부분 조금 더 적은 서브넷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IP 대역하고 네, 해당 VM이 원래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하고 네. 그게 겹치거나 하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겹치면은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예, 보면 뭐 위에 있는 걸로 가든지 아래로 있는 걸로 가든지 막 그래서 꼬이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뭐 간단한 메커니즘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개발하면 개발은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CSP 저도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CSP마다
이제 서브넷에 사이더 블록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나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제약이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네. 그것이 이제 조금씩 달라서 네. 그거를 피하는 피할 수 있는 세트가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존 GCP 뭐가 다 들어왔는데 얘네들의 제약 조건이 네. 마침 아마존은 요만큼, GCP는 요만큼 다 애매하게 조금씩 커버를 해버려 가지고 네. 원래는 아마존만 있으면은 얘네들을 피해서 요대로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사이더를 구성을 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애들이 막 나와 가지고 그 공간을 혹시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정말 최악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 VPC에 서브넷을 하나씩 이제 생성을 해줄 때, 그 서브넷의 뭐 개수를 뭐 4개 뭐 이렇게 해버리면 IP가 뭐 2개만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대역이 공교롭게 이제 뭐 정말 할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아예 이제 회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하나가 10대역, 171대역, 192대역을 해서 할당을 한 경우에는 그 큰 대역은 사용할 수가 없지만 뒤에 소수 대역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그 네트워크 아이디만 다르게 해서 할당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좀 더 이제 파봐야 되긴 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 네트워크 아이디를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VM이 공교롭게 서로 다로 정말 다르게 있고 막 수만 대 뭐 이 정도가 됐을 경우에나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피하고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오버레이라고 현재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 현재 VM에서 기본으로 박혀 있는 그 IP와 제가 이제 생성해서 임의로 하나 할당해 준 그 IP와의 사실 개연성은 사실 없거든요. 따로따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인터널 IP가 아닌 퍼블릭 IP 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VM의 퍼블릭 IP로 전달을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현재 물고 있고 예를 들면 A라는 VM은 10대역을 B라는 VM은 192대역을 제가 임의로 할당을 해도 현재 저는 통신이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중간에서 그 뭐랄까 중간에서 후킹해서 이제 그 IP를 상대편 퍼블릭 IP로 현재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가상의 IP 정말 어떻게 보면 페이크 IP 정도라고 불려도 될 정도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어차피 네. 커넥티비티를 이제 거의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더 위에서 봤을 때는 사이더 형태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이더 형태의 구성이 아니고 네. 여기는 뭐 11, 여기는 네. 뭐 18 뭐 이런데 네. 얘가 18로 가는 방법을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버레이처럼 해서 위에서 사이더인데 얘네들은 다 요 대역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거 네. 하나씩 할당이 된 거야의 개념은 아닐 거라고 네,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그 사이더와의 그 현재 중간에서 현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MA는 10점 되어가지고 VMP는 192.168을 준 다음에 서로 그러니까 인식 서로 뭐 규칙을 만들어 둘 수는 있는데 만약에 VMA에서 뭐
멀티캐스트를 쏜다거나 아니면 디스커버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떤 정상으로 갈까요? 그 기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던 멀티캐스트 방식은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지정해둔 네트워킹 룰 상에서 그 멀티캐스트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레이어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하는 멀티캐스트 방식을 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IS에서 뭐 이렇게 192, 그러니까 A, B 말고 C를 하나 등장시켜서요. 192랑 10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로 멀티캐스트 하는 건 지금 제가 생성해둔 그 테이블을 기반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하던 그 멀티캐스트 방식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안 돼도 괜찮은지. 그래서 현재는 제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고 하는 그 라우팅이 필요하면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네트워킹 룰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이제 누군가 원격지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바뀌면 이 룰 테이블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로컬에 업데이트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데스티네이션을 알게끔 하는 게 현재는 목적이라서 약간은 포인트가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라우팅 룰을 이제 라우터들 간에 그 공유를 하면서 데스티네이션을 보낼 때 타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정보를 애초에 여기다가 다 가지고 있기를 현재 바라는 구조라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메쉬 구성을 그냥 아예 계속 지향을 하고 있어서 그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잘 됐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를 다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멀티캐스트 지원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멀티캐스트를 쓰는 이유는 딱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결국은 라우터를 타고 해가지고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걸 전파를 할 때 쓰는 거지만, 네. 지금 클라드넷의 개념은 전파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미 정보를 다 각자가 다 쥐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테이블에다가 다 쥐고 있고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멀티캐스트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는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을 주저리주저리 해가지고. 아닙니다. 듣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네. 서준이 혹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맞아요. 뭐 요즘에 좀 그런 취지로 또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막 전파해가지고 찾고 하던 거를 그냥 데이터 중심적으로 다 전달해가지고 서로 알고 있고, 이제 정말 쿠버네티스나 CNCF가 세상을 많이 바꿔놨다는 생각이 네. 드는 바입니다. 네. 네, 아무튼 요거 클라드넷하고 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이게 이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되게 도처에 많은 솔루션들하고 네. 포지션이 사실 많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만을 위한 뭔가면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긴 한데,
혹시나 뭐 이렇게 더 펼칠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것들 상황도 같이 보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소박사님께서 그 공유해주신 그 발표 자료, 네트워크를 분석을 예전에 하셨던 그 발표 자료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테이블로 쭉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제 CB 네트워크와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분석을 계속 하면서 기존 기술들도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고 뭐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계속 추가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 아직 요 네트워크 상태가 그거에 견줄 만큼 뭔가 지금 퀄리티가 올라온 상황이 아니라서 좀 이번 카페 모카 이후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비교 작업 뭐가 좀 또 특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기능은 좀 덜하지만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앞으로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뭐 꼭 비교를 막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어 이것도 인제 네트워크 계열은 사실 확장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네, 네. 클라우드를 제한하는 것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인제 그거를 다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가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야지만 네, 너무 엄한 방향으로 자꾸 퍼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해서 누군가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게 쓸만하니까 덧붙여 가지고 이게 커지는 뭐 그런 거야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은 어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쪼끔 활용성 그래도 이게 막 엄청 크지는 않아도 딱 요 상황에서만큼은 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흘려나가면 어떨까?'라는 네, 요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네,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제 리딩하시는 분이 좀 네,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워낙 많은 솔루션, 서비스, 오픈 소스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예, 그걸 다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존 그래도 굵직굵직한 툴들은 조금 써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툴들을 좀 써보고 장점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좀 가져오고 이런 건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좀 클레드넷에서 좀 보완을 해본다든지 약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굵직한 것만 좀 좀 추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실 사항이 라바 쪽에 있을까요? 음, 라바 쪽 이슈는 아니고요. 네.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하고 있는 그 미팅에 한번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음, 그냥 정말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주제나 뭐 이런 쪽을 좀 살짝은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명이 들어와 있는데 4명이 다 다른 의견이라서 정말 그냥 편안한 자리,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정도로 어, 첫 만남을 조만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시기가 제가 조금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오늘
한 3주 만에 지금 미팅을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만나는 거는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만나는 거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텀블벅 여기 시거 텀블벅 멤버들 정도만 한번 가볍게 보는 거 얘기하시는 여기 거예요? 예, 시그 텀블벅 멤버들만 간단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보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교류도 좀 하고 좀 친해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차원의 아니면 요 과제 분들 정까지라도 함께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일단 만나서 막 뭘 한다기보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는 다 편하고 좋은데 지금 3명은 안 그럴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좀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텀블벅에 대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스몰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방문해본다? 뭐 네. 아는 사람을 또 만든다? 네. 그럼 그냥 사실 자기소개만 하고 뭐 관심 있다 정도 얘기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얘기거리가 필요하시다? 이슈를 네. 잡아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얘기거리가 네. 필요하시다? 네. 그러면은 뭐 텀블벅 활용 세션 같은 걸 하나 간단하게라도 네. 뭐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이런 거 돼요. 뭐 이렇게 정도는 네. 금방 타타타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재미로 보고 네. 뭐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저렇게 뭐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보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니즈? 뭐 약간 그런 거를 살짝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현재 뭐 연구 방향성이나 뭐 트렌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반대로 연구 개발을 쭉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볼 수 있는, 뭐 지금 실제로도 지금 계속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그냥 아는 사람들 만나는 거죠. 아는 네. 사람들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 갔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재밌어요. 네. 그 친구도 활동을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하는 친구라서 오픈스택에서 활동하는 분 계신다고 하셨던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요새 또 바뀌었잖아요.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었나? 뭐 그거 쪽으로 현재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약간 그런 내용을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마지막 안건인데요. 혹시 서지훈님 브릿지 관련해서 뭐 이슈라든지 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음,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오퍼레이터로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혹시 뭐 그런 거에서 도와드릴 만한 게 없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로컬에다가 쿠버네티스 세팅을 해 놓으시고 오퍼레이터 가지고 이제 띄워보고 하는 걸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써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이드하기가 편리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용 예를 들면 EKS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해보는 거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뭐 하기가 까다로우실까요? 뭐가 장벽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장벽 까다롭진 않고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뭐 같이 또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건 한번 공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이드격으로 해서 가이드? 원래 CB 오퍼레이터 리드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위키 같은 거에다가 EKS 예를 들면 이제 EKS 환경 구축 후 이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간편하게 이 가이드를 할 수 있으니까 EKS를 어떻게 쓰는 거를 우리가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 가이드 거기 있는 오리지널 가이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는 작업들을 몇 개만 딱 해서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지금 등록된 이슈들은 다 다뤘고요. 혹시 이외에 또 생각나신 이슈라든지 얘기거리가 있으실까요? 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금방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